두 번째 자바 FX 시간인데 오늘의 핵심은 레이아웃.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냐. 그래서 레이아웃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컨테이너 노드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UI 이제 화면 구성을 하는데 내가 어떤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으면 그 화면에 어떤 기본 노드들을 표시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기본 노드를 표시하려면은 기본 노드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노드를 이 기본 노드는 뭐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레이블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얘네들을 어디다 배치하고 싶으냐, 화면에 어디다가 배치하고 싶으냐. 만약 로그인 화면이다 그러면 뭐 계정명 그리고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싶으면은 나는 레이블 2개, 텍스트필드 2개, 버튼 하나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5개의 기본 노드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배치할 때 사용할 적절한 배치 관리자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배치 관리자라는 거는 컨테이너 노드가 돼요. 컨테이너 노드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이 화면을 구성할 건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노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컨테이너 노드들은 화면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드 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페인은 화면을 격자로 나눠요. 3x3, 뭐 2x3 격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렇게 격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그리드 페인으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역을 나눴을 때 여기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노드는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 개를 못 넣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개를 표시하고 싶어요. 2개를. 그러면 기본 노드를 2개를 여기다가 못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른 페인 같은 거 하나 써서 이 페인의 화면을 둘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걔네들 넣고 요 페인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요건 노드 하나죠. 페인도 노드 하나니까 여기 노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은 화면을 어떤 영역으로 나눠준다. 한 영역에는 하나의 노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역에 여러 개의 노드를 넣고 싶으면은 또 다른 컨테이너 노드, 또 다른 페인을 이용해 가지고 영역을 나누고 거기다가 기본 노드를 넣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애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 넣고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바 FX는. 그래서 배치 관리자라는 게 이제 컨테이너 노드가 되는데 어떤 걸 이용해 할지는 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은지. 근데 핵심은 영역으로 나눠주고 화면을. 그 화면을 영역 나눠주는데 한 영역에는 하나의 노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영역에 여러 개의 노드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또 다른 그 컨테이너 노드를 활용해야 된다. 절대적인 위치를 줄 수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건 안 써요. 특히 이렇게 사용자 입력하는 화면을 쓸 때는 안 쓰고 뭐 게임 같은 걸 만들 때에는 절대 좌표를 줘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하고 특정 위치에 나타나게 하고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나 뭐 이런 화면을 구성할 때는 절대 위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위치를 주게 되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되게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1, 2가 나타나고 싶으면 보통 2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2를 추가해야 돼요. 거꾸로 2, 1 추가하면 여기가 2, 여기가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내가 레이블을 넣고 텍스필드를 넣어야지 텍스필드를 넣고 레이블 넣으면 거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추가되는 순서에 따라서 배치 순서. 그리드 페인 같은 경우는 뭐 좌표를 주게 되겠지만 보통은 그냥 add all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써요. 그럼 그 순서대로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건 지난번에 봤던 거고, 사건 중심 프로그래밍을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요런 노드들은 사용자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노드들이에요. 사용자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쓸 수 있죠. 근데 얘랑 좀 다른 점은 얘는 텍스트 칠 때 상호작용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상호작용하냐면은 확인을 눌렀을 때 여기에 쳐져 있는 값이 뭔지를 보면 돼. 치는 순간에 상호작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들은 뭐 라디오 버튼이다 뭐 이렇게 있어요. 남, 여.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검게 표시가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건을 캐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어느 게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누르는 거, 뭐 타이핑하는 거, 클릭하는 게 다 사건으로, 이벤트로 하는 거고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처리를 하려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함수를 작성해가지고 등록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등록만 해놓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수를 등록 못했으니까 객체를 등록했어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 특정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는 객체를 등록해서 그 객체의 그 메소드를 부르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함수를 등록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 8 이후부터는. 그래서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사건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이 사건 객체가 요 함수, 요 객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건 경청자, 뭐 이벤트 리스너 뭐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리스너라고 한 게 객체가 등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굳이 경청자라는 얘기를 많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메소드만 등록해서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보셔야 되는 게 사건 객체.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것이 전달된다. 예를 들면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러면 클릭한 위치 정보가 있어요. 그 위치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서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클릭한 위치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사건 소스는 사건을 발생시킨 노드, 관련된 노드예요. 예를 들면 요 버튼을 클릭했다. 그럼 사건 소스는 이 버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사건 객체, 소스, 처리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보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람다 표현식이라 그래요. 나중에 14장 가면 자바 14장 가면 설명드리는데 미리 좀 알아두시면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표현식이에요. 그 함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요거고 이 입력을 받아서 요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 출력. 뭐 예를 들면 xy, x 플러스 y. 그럼 이 함수는 xy 값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뭘 줘요? 두 개를 더한 값을 주는 게 요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함수 정의하면은 뭐 int sum int x int y 뭐 return x 플러스 y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거를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건 객체가 에 대해서 그거를 핸들이라는 메소드에 얘를 넘겨준다. 근데 내가 얘를 굳이 쓸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이거 없어도 돼요. 안 쓰면. 이게 뭐예요? 액션 이벤트라는 애가 앞에 말한 사건 객체. 메소드로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이건 클릭했다는 거니까 클릭한 것만 알면 되지 굳이 아는데 마우스 같은 거 또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 마우스 클릭했는데 어떤 위치에서 눌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버튼, 메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얘가 또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를 처리할 때 그럼 소스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이벤트를 통해서 소스를 구분해내는 거죠. 얘가 뭐 확인 버튼이 눌러준 건지 취소 버튼이 눌러준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이 이벤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처리자 함수를 만들 때는 뭐 이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름은 적절히 쓰시면 되는데 인자는 요걸 대부분 쓴다. 요게 사건 객체가 되겠고 요런 애를 등록하고 싶으면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니까 이 타입은 내가 안 해도 돼요. 타입을 표시 안 해도 돼요. 여기도 뭐 이렇게 원래 int x, int y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요즘 다 유추하는 지능적이니까.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처럼 요 이벤트에서 get source 하면은 사건 소스가 어디 건지 확인 버튼인지 뭐 취소 버튼인지 버튼들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액션 이벤트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에는 요게 중요해요. 키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는 거의 안 쓰고 키 이벤트. 키보드로 게임하는 거니까 키보드. 만약 마우스로 뭔가 게임을 하면은 이 마우스 이벤트를 좀 처리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렇고 윈도우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는 윈도우를 최대화, 최소화, 뭐 아이콘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면 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예제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는 뭐 제스처 이벤트나 타치 이벤트 같은 것도 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은 레이아웃 매니저예요. 레이아웃 매니저인데 아까 얘기한 이 배치 관리자 컨테이너 노드 그 컨테이너 노드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더 페인이에요. 보더 페인은 화면을 이렇게 5개로 나눠요. 근데 이 5개로 나눈 거를 항상 쓸 필요는 없어요. 나는 탑하고 센터만 쓰겠다. 센터하고 버튼만 쓰겠다 할 수도 있어요. 5개를 다 안 써도 된다. 근데
요 각각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노드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여러 개를 넣고 싶으면 또 다른 배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여기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보더 페인.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윈도우는 주로 보더 페인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가장 많이 쓰는 게 Hbox, Vbox예요. Hbox는 horizontal, 왼쪽으로 이렇게 노드들이 내가 노드 3개 추가하면은 하나, 둘, 3개 나타나는 거. Vbox는 vertical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되는 게 Vbox. 그리고 그리드 페인, 타일 페인은 가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써요. 그리드 페인은 아까처럼 격자를 만들어줘요. 격자.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격자로 나누려면 요 센터에 그리드 페인을 써서 나눠가지고 또 처리할 수 있고, 타일 페인은 이미지 처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고, 타일 페인 말고 뒤에 예제에 보면 탭 페인도 있어요. 탭. 탭은 위에 이렇게 탭들이 생겨서 우리 뭐죠? 브라우저 같은 것도 탭들이 있잖아요. 그 탭들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밑에 버튼이 3개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요 중간 화면을 파란색, 여기를 레드 누르면 빨간색, 화이트 누르면 하얀색 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메뉴가 들어가게. 그래서 메뉴에서 똑같이 이 기능들이 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는 중앙이 있고 아래가 있고 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보더 페인을 쓰는 거예요. 보더 페인으로 3군데 탑, 센터, 바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는 뭘 넣냐면은 메뉴바를 넣을 거고, 여기는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일 페인 하나 넣어서 그 페인의 색깔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색깔을 바꿀 때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캔버스라고 해서 그림 많이 그릴 때 쓰는 어떤 노드가 있어요. 캔버스. 그래서 캔버스로 중앙을 채우고, 밑에는 버튼이 3개 나오는데 호리존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쓰냐면은 Hbox를 쓰는 거예요. Hbox. 그래서 Hbox를 써서 여기다가 add all blue, red, white.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순서. blue, red, white 하니까 이 순서도 나요. 내가 이걸 꼭 순서를 바꾸면 여기 나오는 순서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t spacing이라는 게 있어요. set spacing은 노드들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건 10픽셀이 되겠고, 패딩은 이 주변을 얘기해요. 위아래 양옆. 그래서 new inset 10 하면 전체를 골고루 10 패딩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10. 그리고 set alignment post center이면은 중앙 정렬 하라.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보통 Hbox를 만들고는 spacing, padding, alignment 요 3개는 써요. 이 위치가 여기도 위로 가는 게 또 깔끔하게 할 텐데 set 그 다음에 추가. 그러면 그렇게 추가가 될 거고, 그 Hbox를 어디다 set bottom 보더 페인에 그 버튼 아래 맨 아래다 넣고, 센터에는 캔버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 3개 버튼에 대해서는 버튼 핸들러라는 거를 공이 똑같은 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다 똑같은 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실제 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바 FX 챕터 2라고 하는 이거 보시면 Changing Colors가 있습니다. Changing Colors.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튼을 몇 개 만든다? 3개.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메뉴에서도 할 수 있게끔 3개 만든다. 그래서 메뉴를 좀 설명드리고 오는 게 같이 보는 게 낫겠다. 메뉴는 이 통이 메뉴바예요. 그리고 메뉴바에는 메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체인지 컬러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들어가는 얘네들이 메뉴 아이템이 돼요. 그래서 메뉴바를 만들고 거기에도 메뉴들을 추가하고 메뉴에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메뉴바, 메뉴 아이템. 뭐 어렵지 않죠. 늘 보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코드를 보면 우리가 어떤 노드를 화면에 뿌려야 될 때 만약에 여기다가만 뿌리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예를 들면 계정명이라는 레이블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멤버 변수로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멤버 변수로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노드지만 그 디스플레이 할 때 말고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다른 함수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면 멤버 변수로 써주는 거예요. 보통 버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려줄 때 필요하고 얘가 클릭했을 때 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처리자에서 필요하고 이 화면은 어디서 그려요? 보통 스타트라는 데서 그려줍니다. 이 스타트가 지금 되게 길면 보통은 이 스타트도 모듈화를 해요.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화면 구성이 복잡하다. 그러면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스타트에다가 다 몽땅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개 멤버가 나오는데 스타트에서도 필요하고 처리자, 이 핸들 메소드에서도 필요해서 멤버 변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버튼, 메뉴 아이템들을 생성해야 돼. 이 기본 노드들이니까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할 때 텍스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버튼에 나오는 글씨가 되겠지. 빨강 뭐 이렇게 한글 써도 되고요. 메뉴도 이렇게 되고 메뉴에도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캔버스는 여기에 300, 300은 뭐겠어?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잘 되죠. 뭐 되죠. 그렇죠? 그러면 스타트부터 잠깐 아까 거 보면 H박스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를 설정해 주고 alignment, padding, spacing, get children 해서 add all. 하나만 추가할 때는 add, 여러 개 추가할 때는 add all. 근데 add all 쓸 때는 뭐가 중요해? 추가하는 순서. 그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순서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set min width라는 게 있어요. min width는 미니멈은 최소 60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다 60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set min width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돼요? 버튼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무슨 텍스트가 들어가든지 간에 버튼의 3개의 버튼의 크기를 일치시키고 싶으면 뭘 이용해요? 맥스 위스가 아니라 민 위스 갖고 해야 돼요. 민 값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민 값은 기존에 나온 애들보다 커야 돼. 그래야 다 그 정도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민 위스 60으로 준 건 버튼을 다 똑같은 크기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set on action. 그래서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함수를 등록해 놨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 버튼은 굳이 핸들러를 여러 함수를 만들지 않고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사건 객체를 이용해서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메뉴 바를 만들고 메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메뉴에 3개의 메뉴 아이템을 넣었어요.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 들어간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블루, 레드, 화이트가 나오는데 요거 좀 다르죠. 보통은 get children인데 여기는 get ite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드에 따라서 그 추가할 때 쓰는 대부분은 get children인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선택됐을 때 동작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set on action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얘들도 똑같이 똑같은 함수를 등록해 놨어요. 얘가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뉴를 메뉴 바에 넣었어요. 만약에 여러 개다. 메뉴가. 그러면 get menus, add all, 그리고 또 이때도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탑에는 메뉴바, 센터에는 캔버스, 버텀에는 버튼 페인을 그 H박스를 넣어주면 아까 같은 그림이 그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set resizable force 해놓으면 뭐가 될까? 크기를 조정 못해요. 크기를 조정하게끔 해줄 수 있고 크기를 사용자가 조정 못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스테이지에 set resizable을 force 해주시면 고정이 돼요. 여기 보면 소스, 여기서 이벤트에 소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블루 버튼 아니면 블루 초이스면 set fill 컬러를 파란색, 얘는 빨간색, 얘는 하얀색 해가지고 fill 렉 해가지고 캔버스의 전체 크기를 요 필 색깔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캔버스에 뭔가 그림을 그릴 때는 GC라는 걸 갖고 와야 돼요. 얘가 화가의 그림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붓과 색깔과 갖고 있다. 붓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붓의 굵기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필 렉이니까 그냥 전체 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를 캔버스를 안 쓰고 렉탱글 하나 추가해 놓고 렉탱글을 300x300 렉탱글 칠해놓고 렉탱글의 set fill 컬러를 바꿔줘도 똑같은 효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캔버스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메뉴 아이템을 쓰는 방법, 버튼을 쓰는 방법, 똑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묶어주면 되는 거고. 이 핸들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걸 처리하면은 굳이 여러 개를 안 만들고 여기로 구분해야 돼요. 요걸 구분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스 이퀄 블루 버튼 했죠. 요거는 요 블루 버튼이나 소스는 둘 다 객체예요.
객체를 요걸로 비교하는 거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주소. 그래서 얘가 준 소스의 주소랑 블루 버튼의 주소가 같으면 같은 객체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블루 버튼이 요 함수에도 쓰이고 스타트에 쓰였기 때문에 뭘 했다? 멤버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화면이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면 되니까 보드 페인, 뭐 그립 페인 막 이런 걸 다 써보고 이제 앞으로 4번째 노트, 5번째 노트 하면은 이런 기본 노드들에 대한 건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럼 얘네들 갖고 내가 필요로 한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나머지 코드들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얘가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뭐 하는 거죠? 별로 이 스택 페인하고 플로우 페인은 별로 많이 안 쓰여요. 스택 페인은 위에다 쌓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것만 보여요. 스택 페인은 스택처럼. 플로우 페인은 옆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실행만 해보면 양 옆으로 두 개의 이미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EV, SV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넣으니까 양 옆으로 플로우 페인은 양 옆으로 나오고 만약에 스택 페인을 써서 해보면 겹쳐서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나와요. 스택 페인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스택 페인은 재미나게 중앙 정렬을 스스로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중앙 정렬하고 싶으면 그냥 스택 페인 써서 하면 그 위치에서는 중앙 정렬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씬 스위처 한번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씬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버튼 3개 있는 화면이 있었는데 뭐 또 다른 화면에는 이제 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럼 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스테이지의 씬을 얘로 바꾸면 화면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윈도우를 띄울 수도 있는데 기존 스테이지에서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여기에 뭘 끄집어내 놨어요? 스테이지를 끄집어내 놨어요. 아까는 스테이지는 우리가 쓰는 스테이지는 어디로 넘어와요? 어디로 넘어오냐면 스타트 메소드에서 넘어와요. 내가 그려지는 윈도우의 스테이지. 그러면 걔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걔를 갖고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이 스테이지의 씬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 씬은 EV 씬이 되는 거고 클릭을 하면 거기 그 화면들에 있는 것에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스테이지 셋 씬 해가지고 씬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EV가 나오는 씬, 거북이가 나오는 씬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씬들을 여기서처럼 두 가지로 구성을 해놨어요. 구성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윈도우를 여러 개 띄울 수도 있고 윈도우를 여러 개 안 띄우고 윈도우를 하나만 두고 씬을 바꿔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화면 구성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클릭하면 이 화면 구성이 디버깅 할 때 화면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 화면이 달라요.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요 개념을 치면 씬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씬을 바꾸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리드 페인. 이거는 3 컬럼이 셋, 로우가 둘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한테 어떤 컨스트레인을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위치가 좀 다르는 거예요. 나오는 위치가 중앙에 올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 왼쪽 위 뭐 중앙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요 안에서 요 구역에 어디에 나타날지는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코드를 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럼 1은 크기가 한 200이면 되겠다라는 거고 얘는 3개 값을 주고 있는데 뭐뭐 주냐면은 뭐 여기 보시면 mean width, prefer width, max width 최소 150 일반적으로는 200 최대는 250을 넘지 마라. 300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노드가 들어가도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컬럼들을 추가할 수 있고 로우 컨스트레인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메인 페인 애드 EV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될 노드가 되겠고요. 추가 위치예요. 얘는 그냥 애드올 해가 쭉 넣는 게 아니라 색인을 줘요. 컬럼, 로우 인덱스. 00이면 맨 앞이겠죠. 컬럼, 로우. 이게 좀 거꾸로 주는 감이 있어요. 우리 걔는. 원래 로우 컬럼일 것 같은데 컬럼, 로우예요. 그러면 얘가 00이면 얘는 10이죠. 그렇죠? 1번째 컬럼에 0번째 로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이 애드가 이처럼 2개만 받지 않고 4개를 줄 수 있어요. 4개. 그럼 4개를 주게 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확장하게끔. 이런 거 할 수도 필요할 수도 있죠. 여기는 컬럼을 2개 확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값을 이제 2개 주는 게 아니라 4개를 줘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 horizontal position, vertical position 뭐 이런 값들을 줘서 정렬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페인은 격자로 나누는 거고요. 격자로. 마지막 게 탭 페인은 아까 쓰임 바꾸기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탭 페인. 탭 하나씩. 이게 탭 하나예요.
EV 탭, 꼬부기 탭. 그래서 씬을 두 개씩 만들어가지고 탭 페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탭 하나 만들고 텍스트를 EV. 요 EV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 탭의 글씨가 요거죠. 탭 글씨가 요거고 그 탭의 내용은 요거예요. 어떤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내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 주면 되고 만들면 되겠고 또 탭이 있고 꼬부기 탭이 있고 밑에 이 두 개의 탭을 어떻게 탭 페인에 추가했냐면 아까는 우리가 봤던 게 get children, get items, 그 다음에 얘는 뭐야? get tabs 해가지고 add all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 들어간 순서가 중요하겠죠. 거꾸로면 꼬부기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EV 나오겠죠. 순서. 탭페인. 탭페인도 많이 쓰겠죠. 쓸 일 필요하시면. 이해가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화면에 이미지 하나만 띄운 거니까 별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 이미지 띄우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가지 페인들을 여러 가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배치 관리자 컨테이너 노드들 걔네들을 설명드린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패딩이 요 바깥에고 스페이싱이 노드와 노드 사이 그리고 리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뻥 띄워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리전 스페이서라는 걸 쓰면은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아까 민위스 쓰는 거 그리고 메뉴 아이템 중에는 책 메뉴 아이템, 라디오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고요. 책 메뉴 아이템은 뭐냐면 그 메뉴 선택했을 때 뒤에 체크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체크 표시. 그런 게 있죠. 그게 책 메뉴 아이템이고요. 메뉴 중에 저거 있는데 어디냐. 세퍼레이트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추가하면은 선이 하나 거져요. 메뉴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나올 수 있죠. 중간에 선을 하나 구분해주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블루 초이스, 레드 초이스하고 여기다가 세퍼레이트 메뉴 아이템 하나 넣어주시면 얘 두 개 나오고 줄이 가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퍼레이트 메뉴 아이템 요거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줄 메뉴 아이템. 예. 잠깐 쉬었다가